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는 그동안 나스닥이 좀 밀릴 때 많이 밀리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약간은 나스닥이 밀리는 흐름이었었는데요. 간밤의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나스닥만 살아남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지수하고 S&P 500지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탄력을 잃으면서 결국에는 장 후반에 반락해버렸고요. 나스닥 지수만 지금 0.6% 상승을 하게 되면서 11,000선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우선 고용 추세 지수가 나왔었는데요. 고용 추세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계속 밀렸습니다. 고용이 뜨거워서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발표를 진행했던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는 감소는 했지만 아직까지 긴장을 풀 정도는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경계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기대치가 낮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 4분기 S&P 500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전년 대비 4.1% 정도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눈이 낮다라는 부분 간밤에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 계속해서 매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여러 명 아니었고 딱 한 명,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였었고요. 기본적으로 비둘기파 성향을 갖고 있던 분인데 계속해서 5% 이상 올려야 된다라고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첫 번째를 지나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겪었다시피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금리를 장기간 유지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리 데일리 총재는 앞으로 좀 서비스 부분이 조금 더 낮아져야 좀 더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높은 금리, 다른 연준 의원들처럼 똑같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평균 0.06% 오른 것 반, 내린 것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탄력이 좋았던 게 앞서 나스닥의 상승세를 뒷받침하듯 IT입니다. 1.0% 올랐고 또 국내 증시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것이 세부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좋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 밖에 경기 소비재가 올라갔던 것은 테슬라의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헬스케어, 그동안 시장이 떨어질 때 많이 막아줬던 그런 방어주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날은 제약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종목으로 좀 이따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종목을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약, 방산,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은 약세를 띄었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기차에서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지금 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제 보급형 모델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가격 인하를 안 했던 회사가 인하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가 많이 약해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정말 어제도 급등락을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는 이제 시티그룹이 1월 25일 날 현지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투자자의 날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장중에 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약간은 떨어지게 되면서 6%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실제로 어제 악재가 됐던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신차를 만들어서 신차를 주문했던 고객들한테 가는 그 인도 시간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차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됐다라는 것도 호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살아나니까 다른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는데요. 전기차 쪽에서는 루시드 모터스, 리비안 이런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 3인방도 다 밀렸었는데 이날은 모두 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좋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퀀텀스케이프 상승을 하게 되고요. 11%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알버말이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충전과 관련해서 차지포인트 역시 9.9% 상승하면서 이날 전기차 관련된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보시죠. 뭐 약간 제조업체 쪽에서 혼조세가 나왔지만 약세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고, 하락이 큰 건 아니었고요. 장비주 쪽에서는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 올랐습니다. 어제 4.9% 올랐고 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꽤 세게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요. 비메모리 쪽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0.7% 약세였었는데 엔비디아, AMD 이 두 종목이 5%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날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차익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하락을 하면서 눈에 띄실 텐데요. 모두 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제약 종목들이 밀렸던 거는 화이자 때문입니다. 4.9%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른 큰 종목, 작은 종목 모두 다 악영향을 미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 대법원 쪽에서 희귀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치료를 위해서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좀 내야 된다라는 것을 화이자가 밀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 화이자 쪽에서 좀 더 돈을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제약 업체들의 투자 심리를 누르는 것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뭐 큰 종목인 존슨앤존슨이 2.5%, 한 중형 정도 되는 에브비가 2.9%, 그리고 중소형 쪽에 속하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3% 밀리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락한 업종을 보게 되면은 방위산업 쪽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국방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밀렸는데요. 대형주인 레이시온이 2.7%, 록히드 마틴 3% 하락을 했었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노스롭 그루먼이 4.3%, 그리고 보잉이 2%대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반도체에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던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웰스파고가 올해 최고의 기술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덩달아 5% 오른 AMD도 이 주식에 포함이 됐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이날 엔비디아가 5.1% 상승을 했습니다. 어디가 좋나 했더니 엔비디아가 현재 밀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 제품의 구매 주기가 돌아왔고, 또 더욱 올해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 그러니까 12월 중순쯤 고점 찍고 쭉 밀렸었던 엔비디아였습니다. 간밤에 다시 한번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156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은 운동 의류와 관련된 룰루레몬 애틀레티카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을 낮추게 되면서 이날 9%나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초에 최고점까지 찍고 그 다음에 하락폭을 크게 키웠다가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맞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종전에 전망치를 냈던 게 작년 4분기 총 마진이 10에서 20bp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반대로 90에서 110bp 오른 것보다 내린 게 훨씬 더 큽니다. 이제 그렇게 예상치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흐름이었고요. 주당 순익 역시 주당 4.2에서 4.3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4.2에서 4.27로 조금 더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도 악재가 됐다라는 점, 지금 룰루레몬 아틀레티카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300달러 깨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었는데 결국에 장 마칠 무렵에는 힘이 빠졌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초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 IT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 달러와의 약세에 따른 금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지만 오는 목요일 개장 전에 발표될 12월 CPI를 앞둔 경기 심리가 짙어진 점이 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 발표될 대기업들의 4,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식시장 역시 변동성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경제매체 배런스는 지난해 12월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낙관론을 자극했지만 이것만으로 연준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물가지표와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목요일 개장 전에 발표되는 12월 CPI와 금요일에 발표되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델타 항공 등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기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에너지 부분과 산업 부분은 반등세를 보일 것이지만 통신 서비스와 소비자 지출, 기술 부분 등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기업 수요가 둔화되면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실적 발표 그리고 CPI 보고 가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좀 이슈 들어가 볼 텐데요. 중국에서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거를 규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말이 좀 어려운데 딥페이크가 뭔지 그리고 왜 규제를 당하는지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얼굴 생김새나 음성 등을 실제처럼 조작하는 이른바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따르면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와 오디오, 텍스트 생성 소프트웨어 등을 규제하는 인터넷 합성 관리 규정을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딥페이크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해 콘텐츠를 만들 경우 그러한 사실을 눈에 보이게 표시하고 디지털 표식을 붙여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누군가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편집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 기술을 활용해 뉴스를 보도할 경우에는 원본은 정부가 승인한 매체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 역시 딥페이크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심해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더 막는 그런 정책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올해 벌써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 시장을 올해 어떨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인베스코 글로벌 쪽에서도 전망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글로벌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베스코는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올해 1분기에는 종료될 것이라면서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시장이 바닥에 근접했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S&P 500 지수가 현재보다 약 3%가 높은 4,0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인베스코는 팬데믹 당시 주식시장이 매우 과대평가되었다면서 최근 몇 달간 IT와 성장주들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갔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한다면 회복 국면에서 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경제 회복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만들고 시장이 회복할 때는 경기 순환주와 금리가 높은 회사채 등에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달러화의 약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이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기 좋은 시간이며 또한 자본이 위험자산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투자할 때에도 참고하기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의 해고가 눈여겨져 보여졌는데요.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정리 해고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가 전체 직원 49,100여 명의 약 7%에 달하는 최대 3,200명을 해고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번 주 중반 시작될 것이며 감원 대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은행의 주력 사업 부분인 트레이딩과 뱅킹 부분에서 나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9월에도 수백 명을 해고하면서 월가에서 처음으로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금융시장 호황 속에서 M&A와 기업 공개 붐으로 인해 큰돈을 벌며 인력을 34% 크게 늘린 바 있었지만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연준의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고 경제 매체 딜로직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IB 부분 수수료로 2021년 1,323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77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1.4% 상승한 35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나 실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내일은 전미 자영업연맹의 12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와 연방 상무부의 11월 도매 재고가 발표될 예정이며 알버센스, 에드 베스 앤 비욘드, 사라토가 인베스트먼트, 이노티브 잉크, TD 스넥스 코프, 그리고 루프 인더스트리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유곡의 주요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날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 영국까지 모두 다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었고요. 독일이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당국에서 이 홍콩 정부 방역을 위해 좀 더 국가 봉쇄를 해제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사실상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라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일이 유독 더 강했던 이유는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날 독일의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이제 마이너스에서 상승세로 돌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좋게 받아들였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1.4% 올랐습니다. 70달러 중반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유가입니다. 역시 중국의 봉쇄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얘기가 나오다 보면 역시 구리 가격도 같이 상승합니다. 거의 한 3%대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차트로 보게 되면 작년 6월 수준까지 큰 폭으로 좀 회복을 한 흐름입니다. 거의 톤당 9,000달러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금값이 0.3% 가볍게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어제 큰 폭의 두 자릿대 하락률을 보여줬고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표 보고 가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반영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